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위산저하의 신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는 위 문제가 있다고 하면 위산가다, 위산이 너무 많이 나와서 속이 쓰리고 문제가 있다, 복통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위산저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위산저하의 신호는 무엇인지를 알아볼 텐데요. 의외로 아주 많습니다. 위장의 최적 산도는 pH 1.5에서 2.5인데, 제산제와 H2 수용체 기량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위험약을 먹게 되면 그 농도가 이제 올라가죠. 그래서 산성에서 덜 산성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위산의 강도가 떨어지죠. 이거 자체가 위산저하의 상태가 인위적으로 이제 형성이 된다는 건데요. 이렇게 위험약을 장기적으로 복용하시는 분들도 위산저하와 비슷한 증상을 일으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위산의 분비를 보면 우리 위 안에는 세포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위벽세포에서는 위산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세포들에서는 위를 보호하는 위점막을 만들어내어서 상호 균형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위산이 너무 많이 나오거나 위점막이 약해지면 위염이나 위궤양 같은 증상이 되고, 반대로 이제 위산이 너무 분비가 안 되게 되면 위산 저하의 증상에 시달리게 되는데, 위산이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뭘까요? 우리 음식물들을 일단 소화, 분해, 소독시키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소화, 분해, 소독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위산 저하의 증상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이 타는 듯한 자괴감, 이건 위산이 많이 놓일 때 그런 거 아니야? 위산 저하일 때도 그렇습니다. 소화가 안 되니까 소화운동이 안 되게 되죠. 위산이 반발적으로 많이 나오기도 하고, 배가 이렇게 불룩하게 부르면서 가스가 차니까 오히려 위산이 역류되는 위식도 역류와 같은 증상을 나타낸다는 거죠. 고기를 한번 먹고 나면 유독 힘듭니다. 고기를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이죠. 분해를 못 시키기 때문입니다. 먹고 났을 때 배가 빵빵하고 가스가 차고 신트림이 일어나는 위산 저하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산 가다와 위산 저하의 증상이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균형을 이루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음식 알러지, 그리고 어떤 음식을 옛날에 먹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알러지가 생겼다. 그리고 특정 음식을 먹고 나면 굉장히 더 불편해진다. 이것도 위산 저하의 증상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영양결핍, 당연히 소화를 시켜서 분해를 시킬 수 있을 정도로 위산이 작용 못하니까 영양결핍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음식을 이제 소화시키면서 살균시키는 작용을 위산이 하거든요. 그 작용을 못하니까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이 늘어나게 됩니다. 여드름이나 뽀록지와 같은 피부 증상이 생기고, 소화가 되고 살균이 제대로 된 음식이 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장 내에서 이 음식들, 제대로 이제 분해되지 않은 음식들, 살균되지 않은 음식들이 장 점막을 공격하는 장누수 증후군으로 인해서,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것은 장 점막의 균열을 통해서 음식물의 찌꺼기와 대변인 독소가 온몸으로 타고 퍼지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대변을 봤을 때 소화되지 않은 음식 건더기가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 계열의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탈모, 그리고 손톱이 부스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누수 증후군과 일맥상통하는데 제대로 흡수되지 않은 음식들이 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설사와 변비의 반복이 있고요. 직장 부위에 소양증,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고, 영양제 같은 걸 먹었을 때 그냥 오심 반응, 그런 어떤 영양제를 우리 몸속에서 소화시키고 흡수시키지 못하는 작용도 나타나게 됩니다. 만성적으로 장내 기생충이나 세균충의 이상까지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위산 저하의 증상은 의외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위산 저하의 증상을 위산 가다의 증상과 정확하게 감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위산 저하의 증상이 의심된다고 한다면 큰 소화기 병원이나 대학병 같은 데 가서 위산 저하에 관련된 검사를 해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위 내의 산도, pH를 직접 측정을 해보시면 되겠죠.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소와 질병이 있죠. 일단 대표적인 영양소로는 철분, 비타민 B12, 칼슘과 마그네슘, 단백질 등이 있고,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니까 아까 나타났던 여러 가지 증상 외에도 고유다공증, 빈혈, 천식과 알러지, 갑상선 질환 등의 다양한 질환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위산 저하를 일으키는 원인들이 뭘까요? 일단 나이가 들면서 그럴 수도 있죠. 위를 수술해서 위산을 만들어내는 세포의 숫자가 줄어들면, 특히 그 해당 부위에 수술이 이루어지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산을 저하시키는 약물을 가다하게 장기간 복용했을 때도 그럴 수 있겠죠. 고탄수화물, 정제 탄수화물을 가다하게 섭취했을 때도 그럴 수가 있고, 헬리코박터 감염으로 인해서 위 자체가 염증이 생기면서 위벽 세포 자체가 줄어들었을 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은 원인 중에서는 우리 위산을 분비하는 벽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는데 스트레스가 크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왠지 소화가 더 안 되는 것 같은데 위 운동이 저하되는 것도 있지만 위산 분비가
저하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소화불량에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 가서 일단은 내 몸이 위산 저하가 아닌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셔야 되겠죠. 위산 저하가 아닌데도 위산 저하에 해당하는 치료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위는 더 고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위산 저하가 됐다는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자기가 위산 저하 증세에 맞는지, 그리고 위산 저하에 합당한 금사소인지를 판명을 받고요. 그런 다음에는 염산을 복용해보는 치료도 할 수 있습니다. 염산은 이제 펩신이나 소화효소가 결합된 염산을 소량부터 먹으면서 우리 몸에 호전 반응이 있을 때 그 위가 좀 따뜻해진다고 하는데, 위가 따뜻해지기 전까지, 위가 따뜻해지면 또 너무 위산 가다가 되어서 반대 역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담당 전문의와 잘 상의하면서 이런 치료를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헬리코박터가 원인이라면 헬리코박터 치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산증에 시달리는,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위세포를 도와야 되겠죠.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복합 탄수화물로 식습관을 바꿔보십시오. 그리고 위산을 도와주는 게 가장 중요한 작용이 위의 운동이잖아요. 위는 언제 운동하죠? 우리가 운동할 때 운동합니다. 그래서 소화 운동을 돕는 유산소 운동과 걷기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소화효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어서 위산이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겠죠. 위산을 분비하는 벽세포가 조금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화효소가 풍부한 음식을 도와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소화운동, 소화효소가 위산을 분비하는 벽세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소화효소가 풍부한 김치나 된장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생각중지 훈련이나 즐거운 운동들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잠을 조금이라도 더 30분에서 1시간 더 주무시면서 스트레스, 가루에 시달리는 우리의 위세포를 도와주어서 위세포가 제대로 위산을 분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는 위산 가다도 아닌, 위산 저하도 아닌 가장 평형 상태를 유지할 때 우리의 몸 또한 평형 상태에 가까워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